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고 아보 토오로 교수께서 책을 쓰신 것을 뒷부분에 읽어갑니다. 인간은 방사선을 에너지로 활용한다. 햇볕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등 많은 전자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낮은데 에너지가 높은 쪽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우주선이나 다마가와 온천, 방사선 라디움이 함유된 온천의 방사선을 쬐면 미토콘드리아는 활성화된다. 자외선도 에너지가 높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전파 중에는 그만한 힘을 가진 것이 없다. 그 밖에 에너지가 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는 칼륨 40이 있다. 우리 몸에 닿는 자연 방사선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칼륨으로 해조류, 바나나,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칼륨의 원자량은 39이지만 이 칼륨 전체의 0.012%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칼륨이 있다. 보통 칼륨보다도 중성자가 한개 많은 칼륨 40이 그것이다. 우리는 태양의 자외선만이 아니라 방사선을 방출하는 채소에서도 0.012%의 칼륨을 섭취하고 있다. 칼륨 40은 중성자가 한개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중성자를 전자와 양자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량의 방사선을 체내에 방출한다. 그때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전자전달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게는 섭취하는 음식이 연소한 이상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칼륨 40과 같은 미량의 방사선을 체내에 흡수하여 세포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섭취한 것보다 큰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다. 섭취하여 일단 체내 세포질에 들어온 칼륨 40은 세포 안을 방사선으로 가득 채워 활성화시키고 대량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무한히 있는 칼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무한하고 방사선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연소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로 몸을 지치게 하지 않고 암이 되지도 않는다. 신선처럼 소식을 해도 건강한 것은 이 같은 시스템이 우리의 체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채소를 먹음으로써 식물이 흡수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다. 칼륨 40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비거리가 짧고 1마이크론으로 약하기 때문에 채소 코너에 놓인 채소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는 방사선을 쬐을 수가 없다. 채소나 과일을 먹거나 녹즙을 마셔 칼륨을 세포에 흡수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건강해진다. 물론 칼륨 주사 때문에 심정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돌연사하지 않도록 칼륨의 흡수를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칼륨 전체의 0.012%가 칼륨 40이고 중성자를 붕괴하고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방출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 인체 안에 존재하는 칼륨 40은 약 4,000베이크렐이다. 음식으로 흡수한 칼륨 40은 1에 약 50베이크렐이지만 인체 안에 있는 여분의 칼륨은 배출된다. 이 칼륨 40에 의한 연간 피폭량은 0.17mSv다. 자, 음식이 들어있는 칼륨 40의 방사선 양이 이렇게 말린 다시마가 엄청 많군요. 다시마, 포테이토 칩, 미역, 생선, 그런 선을고 말린 표고버섯, 시금치, 소고기, 우유, 쌀. 말린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이 엄청 많은 있군요. 칼륨 40,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인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에 전극을 꽂으면 전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심장은 심전도라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다음이 골격근으로 근전도라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뉴런도 비교적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전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뜻이다. 정전한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음낭을 전극으로 꽂아도 전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암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3가지 원칙. 숨 쉬지 않고 단숨에 달리면 우리 몸에는 피로물질이 쌓여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는데 암은 그것과 비슷한 몸 상태를 만든다. 혈액은 정맥류에서도 pH 7.3의 약알칼리성인데 암 환자의 정맥 혈류를 조사해보면 얼핏 보기에 검지만은 산소가 적어 pH 7.2, 7.0의 산성으로 기울어 있다. 그처럼 산소가 적고 pH가 산성으로 치우친 체질에서는 저체온의 해단계가 어울린다. 암은 발암물질에 의해서 유전자가 상처 입은 결과가 아니라 저체온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는 체내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몸을 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초 체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몸의 안쪽부터 따뜻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즉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달아나지 않도록 따뜻하게 움직이면 도움이 된다. 단 지나치면 역효과가 난다. 미토콘드리아는 체온을 32에서 39도로 올리며 기뻐한다. 우리가 욕조에 미토콘드리아는 체온을 올리면 기뻐한다. 우리가 욕조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것은 37도의 체온이 39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 기분 좋은 2도의 체온 상승으로 기뻐하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미토콘드리아이다. 그러나 너무 따뜻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1년에 약 1만 명이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채 사망한다. 와. 따뜻하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뻐하지만 지나치면 위험할 수가 있다. 따뜻하면 대개의 질병은 낫지만 열중증이나 일사병처럼 미토콘드리아가 기뻐하는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된다. 기분 좋은 수준을 과도하게 넘으면 위험한 것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심호흡을 한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 칼륨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3가지를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지킨다. 너무 긴장하거나 느긋하지 않는 생활 리듬 균형, 적당한 유산소 운동,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걱정 않도록 마음 먹는다. 심호흡을 틈틈이 생활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 암 억제는 림프구, 가립구라는 면역세포,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기능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 면역세포나 자율신경의 작용도 체온이나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면역세포 중에서 림프구는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내 환경 또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과 질이 건강을 결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중력을 거스르고 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도 늘어났다. 중력에 거스를 힘이 없는 사람은 침대에 눕는다. 반대로 건강에 증거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는 서는 것이다. 서는 행위는 중력을 거스린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서 있기만 하면 역시 지친다. 그래서 서는 자세보다는 서는 자세를 보면 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파악할 수가 있다. 걷든 앉든 서든 좋은 자세로 있으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바른 자세는 체중을 대부분 뼈만으로 지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나쁜 자세를 취하면 몸의 중심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력의 일부를 근력으로 받게 되고 쉽게 지친다. 평소부터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잘 지치지 않고 교감신경 우위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면 지친다. 결국 우리는 하루 한 번 중력에서 해방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면이다. 수면이 우리 건강에서 중요한 첫 번째 이유다. 보통 사람은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고된 사람은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한다. 예컨대 운동선수는 연습 시간이 길고 고되기 때문에 몸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일반 사람보다도 더 길게 가져야 한다. 힘든 훈련을 매일 소화해야 하는 씨름선수들은 훈련 외에 취미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몇몇은 자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먹는 것, 자는 것, 힘든 훈련을 한 뒤에 그만큼 중력에서 해방되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배로 호흡한 산소가 우리의 몸속에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은 앞에서 다룬 미토콘드리아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것,
에너지가 많은 장소는 심근이다. 따라서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 극한에 다다르고 심근 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다. 심근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것은 뇌신경이다. 뇌신경이다. 우울증은 과연 나쁘기만 할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울증은 과학한 환경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만일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에 계속해 있다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뇌신경의 미토콘드리아가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쉰 뒤에는 안색이 좋아지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결국 입욕, 온, 찜질, 체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식생을 해서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지 에는 일이 없는지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여러 조건을 정확히 찾아내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내자. 동물의 직장 온도를 살펴보면 동물마다 체온은 각기 다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은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동물이다.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하늘도 날릴 수 있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인간은 평지를 걷는다면 꽤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지만 산을 오르면 평지보다 쉽게 지친다.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시다. 우리의 체온은 36에서 37도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초과하여 무리한 생활을 하면 병에 걸린다. 우리는 감기에 걸렸을 때 체온을 측정하는데 질병과 관계없는 평소에는 체온을 측정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평균 36.5도이지만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는 높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부교감신경 상태에서는 낮다. 체온을 측정하면 자신이 무리하여 살고 있는지 편안히 지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생활방식이 체온을 결정하는 것이다. 무리하면 혈관 수축에 의한 저체온이 되고 느긋하면 대사억제에 의한 저체온이 되어 어느 쪽이든지 병으로 이어진다. 저체온에서 탈피하여 열을 내는 과정, 이것은 결국 병이 낫는 반응이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체온을 그대로 측정한 그래프가 있는데 20대부터 60대의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에서 37도이다.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35에서 36.6 정도인데 활동량이 낮아지거나 근력이 떨어지면 체온도 역시 내려간다. 체온이 유독 낮은 것은 암 환자와 우울증 환자이다. 암 환자나 우울증 환자의 얼굴색이 나쁜 것은 저체온이기 때문이다. 암 환자 중에서 체온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37도 정도면 자연히 암이 작아지는 사람이 많고 우울증인 사람도 체온이 오르면 서서히 회복된다. 열을 내기 위해서는 역제의 몸을 담그거나 체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빨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며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력을 생긴다. 암 환자는 림프구가 적고 가립구가 너무 많다. 암에 걸린 사람은 보통 림프구가 20% 정도 되는데 20% 아래로 떨어진 환자는 조치로부터 고칠 수 없다. 늦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림프구 수치가 더 뚝 떨어진다. 비관적인 개념만 내놓는 의사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병의 진행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사와는 작별을 구하는 편이 낫다. 암이 생기는 생활을 멀리하자. 자, 교감신경의 긴장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저체온과 저산소에 대하여 혈액순환 장애와 가립구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포가 파괴될 때마다 혈류가 부족한 악조건에서 분열해야 하기 때문에 암을 촉진한다. 결국 면역력이 억제되어 암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여 말하면 암이 되는 4대 원인은 다음과 같다. 과로, 스트레스, 냉증, 소염, 진통제 등 과잉 복용. 또한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4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반성, 암의 공포에서 탈출, 선보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 받고 있다면 중단한다.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그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체조할 것을 권한다. 특히 식사는 중요한데 현미 또는 백미에 잡곡을 섞거나 채소, 해초, 버섯을 중심으로 바꾼다. 현미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단백질은 대두나 생선을 통해 섭취하면 된다. 면역력을 높이는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를 배양제로 삼아서 증식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 면역의 70%를 관장하는 소화관은 부교감신경이 지배하고 있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드는 생활을 실천하자. 공고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암을 오로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과학한 생활을 해서 몸에 암이 생긴 데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암으로 죽는 현실에 무덤덤해지다. 일본의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100만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100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 역병이나 재해 등 특별히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년 100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다. 조금 삐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 그 100만 명, 200만 명은 그다지 문제될 만한 숫자가 아니다. 언론 매체가 매년 여론을 떨며 보도하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숫자가 대략 200명이다. 이에 비해서 교통사고로 1만 명, 자살로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혈중증으로 200명이 죽는다고 여론을 떨면서도 오히려 3만 5천 명이 자살하는 현실에는 무덤덤해졌다. 게다가 암으로 매년 35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암으로 죽는 35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신종 인플루엔자보다도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언론은 3만 5천 명의 자살자, 35만 명의 암 환자의 죽음을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암으로 목숨을 잃은 35만 명 중에서 20만 명은 항암제의 폐해라는 주장이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 연예인은 암을 발견하고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누가 생각해도 3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 그것은 결국 좋은 병원에 가서 대량의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치료는 생명력을 앗아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치료는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일까? 암의 발병률은 빈틈없이 꼼꼼한 완벽주의자일수록 높아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나는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것은 가볍게 웃어 넘기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인 미노 몬타시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병에 쉽게 걸리지 않지만 미간에 주름을 잡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듯이 심각한 표정의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성격은 고칠 수 없지만 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좀 위험하다는 자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5명 중에서 1명은 조금 쉬자고 생각을 할 것이다. 밝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자. 밝고 긍정적인 대뇌의 언어가의 무게를 실으면 사람은 무게를 견딜 수 없다. 실제로는 바람제이지만 항암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몸에 이롭게 작용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모두들 착각을 한다. 바람제, 항암제. 언어는 우리의 착각이나 편견을 키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한마디의 말이 갖는 울림으로 대뇌의 피질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병을 만드는 것은 언어일지도 모른다. 언어는 물질 세계의 어떤 것을 초상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울림을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120세를 목표로 한 나의 생활 습관은 일본인은 최장수 기록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남성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86년에 120세로 사망한 이즈미 시게요 씨다. 1986년에 사망 전날까지 술과 담배를 즐기고 어떤 타입의 여성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연상이라 답할 정도로 특유의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나의 목표 수명도 120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12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나의 일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5시경에 일어나면 겨울에는 7시 곧 걸리로 방을 닦는다.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평소에는 왼손으로 걸레질을 한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면 쓰레기를 버리고 접촉 뽑기로
몸을 좀 풀고 난 뒤에 산책을 나선다. 주 3, 4회 1시간 정도 산책하고 나서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도중에 60m 달리기를 하기도 한다. 60m. 산책에서 돌아와 가볍게 라디오 체조나 팔자 체조를 한다. 더불어 팔굽혀펴기 약 10회. 노인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뒤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대학 연구실로 향한다. 너머로 집회할 때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중간에 팔자 체조를 한다. 기본적으로 원시인 체조의 팔굽혀펴기를 더한 것을 2-3시간마다 10회씩 한다. 바쁠 때는 현미 주먹밥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잘 챙겨 먹는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타격 연습장을 찾아가서 좌우 궤도로 약 30분씩 공을 친다. 처음에는 잘 맞지 않던 왼쪽도 점차 공을 때릴 수 있게 된다. 집에 들어오면 느긋하게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근다. 체온보다 4도 정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입욕한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 9시,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한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일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통증 없는 식품, 발효식품,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 버섯, 해조, 감자, 고구마, 토마토, 홀토란, 뿌리채소, 맛이 강한 식품, 식초, 우메보시, 매실절임, 우메보시, 미역, 차조기, 체온을 높여주는 식품, 체온을 높여주는 것, 생강, 파, 후추, 고춧가루, 양고기, 새우, 현미는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1-2끼를 먹어도 좋다. 현미에는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피드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다. 현미. 피드산은 영양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현미만 먹으면 살이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백미와 섞어서 5대5나 5대3대7로 먹어도 좋다. 매일 원시인 체조를 3세트씩 20회 반복한다. 적절한 운동은 결국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조깅이나 수영을 하면 몸에 부담이 된다. 체조로 나는 원시인 체조를 한다. 발자 체조, 팔털기 체조, 무릎 운동, 허벅지 운동, 흔들 체조, 이렇게 손톱 지압과 자세 교정, 식사나 운동 이외에도 내가 매일 다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손톱 지압이다. 손톱, 엄지손가락 아토피성 피부, 집게손가락 교형성 궤장염, 가운데 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손톱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는 거죠. 손톱에 대해서. 현대인 운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린다. 이 책의 저자는 현대의학에서 이미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증한 의학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부정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면역력과 관련된 거 이제 감수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재민 씨는 120세 장수 기록을 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책의 강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체험을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책의 1장에서 언급된 내용적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곁들였다라고 했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체질에 하여도 말하고 있지만은 물론 약물보다 생활 습관과 통해 사람들은 여지가 없다. 뭐 전문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꼭 정상 수준이 꼭 규정지 뭐 기계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은이 아부 토르 1947년 아모리 시원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박용욱 강수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역시 이 현대의학에 책임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감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키운 병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면역력을 키우자. 따뜻하게 지오 채소 과일 과로 분노를 피하고 자신에 맞는 수면 밝고 긍정 삶의 목표를 갖고 즐겁게 인생을 살자.